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평안하셨지요? 두 번째 시간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늘 사랑에 배고픔을 느낍니다. 한 주 동안 자녀들에게 사랑을 배불리 먹이며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자녀에게 미안해 라고 사과도 해보셨는지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어머니 교실에 다닐 때 아들에게 진지하게 사과를 하려니까 너무 어색하고 무안하고 다음에는 절대 사과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과하는 것이 처음이셨다면 제가 칭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언어 세 번째 시간, 함께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안아주세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부모님? 이런 질문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저희 둘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몸을 부딪히며 노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엄마 갔다 올게 라고 했더니 엄마 안아주고 가. 엄마 바빠. 빨리 가야 돼. 늦었어. 이따가 안아줄게. 힝! 삐졌어! 라며 매트에 코를 박고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순간 아차했습니다. 알았어 미안해 쏘리 아들 안아줄게 이리 와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한박 웃으며 이렇게 뛰어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아들의 모습에 바쁘다고 말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집중된 관심을 표하는 시간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면 그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 단계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는 것을 배우고 있다면 같이 방바닥에 앉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한 발자국씩 걷기 시작하면 가까이 가서 계속 발을 뗄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래장난을 하고 공을 던지고 차는 것을 배울 때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스포츠 교실, 학원, 교회, 공동체 활동 등으로 자녀들의 영역이 넓어져도 부모는 언제나 자녀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세 명이에요. 어떻게 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 책 71페이지를 보시면 10명의 자녀를 키운 엄마를 예로 들어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 할 수 없겠죠. 10명의 자녀와 어떻게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말이 없어요.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요한 날엔 달력에 표시하듯이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도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맞춤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에는 매우 기분 좋고 사랑스럽게 서로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모의 눈맞춤은 언제나 기분 좋고 사랑스러워야 합니다. 언제나 자녀의 감정의 탱크가 가득 차도록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기 원한다면 적절한 사랑의 눈길을 주는 것이 그 해결책입니다. 여기서 잠깐, 남자아이들은 눈맞춤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는 강요하면 안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과 감정 나누며 진지한 대화를 함으로 함께하는 시간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즉, 아내와 데이트할 때 이야기라든지 애들 굉장히 좋아해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진지한 대화는 자녀의 깊숙한 곳까지 전달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어린 자녀들과 대화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잠자리에 들 때입니다. 이 시간에는 자녀들이 특히 집중을 잘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려주는 대화가 좋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책을 읽어주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습관으로 정착되면 청소년기를 보낼 때도 계속 부모와 솔직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계획은 첫째, 식사 시간을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짧은 여행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책엔 부모님이 정서적, 육체적, 영적으로 건강하게 안정되어 있지 못하면 자녀에게 절대로 사랑을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관심도 제대로 보이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심한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다면 바로 자녀들이 평생 동안 기억할 추억거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어리다면, 그리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몇 년 내려놓을 수 있으시다면 엄마는 자녀를 위해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주시기를 조심히 권면해 봅니다. 저는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두 아이 모두 6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유치원을 보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진짜 엄마로서 잘했다고 제가 제 자신에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충분히 보냈습니다. 지금도 큰애는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했던 여행, 봉사했던 요리, 잠자리에 책을 읽어준 거, 함께 고민하며 공부했던 이런 시간들을 떠올리며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사랑의 언어 4번째 선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입니다. 선물을 생각하면 기분이 그냥 좋아지죠. 다른 차원의 선물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선물을 받으면 행복이 밀려오지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줄 때 바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은 사랑의 상징이 됩니다. 자녀는 선물이라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도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돌봐준다는 사실을 느끼기를 원하므로 선물과 함께 그 밖에 다른 사랑의 언어로도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받은 선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어요. 저는 과자 선물 세트인데요. 그 상자 안에는 다이제스티브부터 시작해서 샤브레, 산도, 사탕, 껌까지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저는 동생이 뺏어 먹을까봐 몰래 숨겨놓고 먹었던 이런 기억이 납니다. 그 선물이 어렸을 때 진짜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의미 있는 선물은 노란색 머리 방울 끈인데요. 언니가 생일 선물로 저에게 사준 거예요. 너무 예쁘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었어요. 하루는 그 머리끈을 자랑하려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교 후에 거의 집에 다 왔는데 뭔가 이상해요. 기분이.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었더니 없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저는 엉엉 울며 왔던 길을 되돌아가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본인에게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선물은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떤가요? 초등학교에 가면 주인 없는 옷, 신발, 우산, 심지어 브랜드 학용품까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봅니다. 부모님은 내 자녀 기죽이기 싫어서 잃어버리면 그냥 다시 사주십니다. 그것이 옷이든 장난감이든 상관없이 그러시는 분이 있는 듯 합니다. 85페이지 베푸는 은혜 최상의 선물 주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곡된 선물 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대신 단지 선물만 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이유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존재 자체가 선물이 되기보다 무엇을 주는 것만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것보다 선물을 주는 것이 훨씬 더 쉽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나 시간, 인내심 등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선물을 남용하는 것, 지나치게 비싸거나 잘못 선택된 것, 자녀의 사랑을 사기 위해 일종의 뇌물은 자녀들에게 물질주의를 심어주고 남을 기만하게 만듭니다. 적당한 장난감은 자녀가 기쁨을 만끽하면서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선물을 줄 때도 사랑을 실어서 전달해야 함을 느낍니다. 의미 있는 선물은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므로 주의 깊게 선택하고 많은 것보다는 다소 부족하게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제일 받고 싶어 하는 선물은 아이가 제일 많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이든 긍정적인 방법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은 표현할 것입니다. 페이지 9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선물일 때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아이들은 가능하면 많은 선물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이는 포장된 선물을 받고 싶어 하고 독특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선물을 원합니다. 이것이 모두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장지를 바라보고 선물 포장지에 붙은 리본에 대해 말을 합니다. 선물이 사랑의 언어인 아이는 선물을 열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자녀들은 선물을 받은 그 순간에 가장 큰 소리로 표현하고 선물을 열면서 이렇게 오 하고 환호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물을 열고 나면 부모님을 껴안고 수다스러울 정도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선물을 놓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언어 5번째 봉사 9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는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자녀를 갖는 순간 봉사라는 직업을 등록하는 날인데요. 부모의 계약서에는 최소한 18년간 봉사해야 하고 그 이후에도 몇 년간 적극적으로 봉사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을 것입니다.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는 육체적, 정서적 요구를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의 육체적, 정서적 건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수면과 음식 섭취와 운동이 필요하고 정서적 건강을 위해서는 자기 이해와 상호 협력하는 부부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페이지 100페이지로 보면 누구에게 봉사해야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자녀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에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균형 있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부부 관계를 위하여 시간을 내는 것은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봉사의 주된 목적은 최선의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봉사하는 주된 동기는 자녀들의 사랑의 탱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랑의 언어와 더불어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표현해야 합니다. 마지막 사랑의 언어를 살펴보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를 자녀들의 조종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해주고 대가를 바라고 해주고 아이를 조정하고 엄마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해. 너가 안 하면 엄마도 안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조건적인 사랑이므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면 그들은 커서도 어린아이 같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보여줌으로 자녀들에게 봉사와 책임감을 심어주어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페이지 101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봉사, 때에 맞는 봉사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봉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봉사는 절대 노예 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노예 생활은 외부 압력에 의해 억지로 하는 것이며 사랑의 봉사는 내적인 동기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는 자발적으로 하는 선물입니다.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 자녀에게 하는 봉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는 자녀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할 뿐 아니라 자기가 베푼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합니다. 부모들이 가족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들은 자신들도 그대로 할 것입니다.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페이지 110페이지를 보면 자녀들의 행동 바꾸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많은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수정이 바로 행동 수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행동을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시 행동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부모는 술을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한다면 자녀들이 과연 그렇게 할까요? 부모는 밥 먹듯이 게임하면서 자녀들에게 게임하지 말라고 하면 자녀들은 네 라고 순종할까요?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남편이, 아내가 보여질 것입니다. 자녀들의 올바른 행동을 보고 싶으시다면 부모님이 먼저 선한 행동들을, 옳은 행동들을 보여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좋은 점들을 부모의 모습 속에서 먼저 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사랑의 봉사를 해주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에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즉, 우리가 본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환대의 사례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제1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일 때 진정한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봉사는 자녀들 대부분에게 사랑을 잘 전달합니다. 자녀의 사랑의 언어가 봉사라고 반드시 모든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요구를 들어줌으로써 사랑의 탱크를 채워줄 수 있지만 오히려 탱크에 구멍을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요구 사항에는 아주 사려 깊은 사랑의 화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오늘까지 해서 사랑의 언어 5가지를 배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사줄 때 친구들이나 세속적인 영향에 의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이고 건전한 목적에 부합하는지, 부모가 도움을 주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시고 사춘기 아이들에게 삶 자체가 선물임을 가르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보시고 자녀와 이야기해 보세요. 부모는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합니다. 제가 아들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함을 느낄 때가 언제야? 라고 물어보니 엄마 아들로 태어나게 해준 거
시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와,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코끝이 찡해져 오는 순간 눈물이 왈칵 나오는 것을 숨기려고 이렇게 등을 돌리는데 엄마 사랑해 고마워 나를 위해 빨래를 해주고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해주어서 고마워라고 하는데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의 모습을 본 거예요. 제가 엄마로서 힘들고 울며 기도했던 것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아이들과 의논했던 그 모든 순간을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지 마세요. 함께 읽으세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부부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아이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나는 욕심을 부리면서 자녀들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저도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실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아이들이 점점 커지면서 더욱더 제가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죽은 자를 살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그 자녀들의 욕구에 잘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부모님, 자녀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계십니까? 내일 해줄게 라고 하면 벌써 늦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주세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부모로서 제가 먼저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자녀들을 관찰할 때 사랑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사춘기를 겪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들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믿음의 좋은 친구들을 사귀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네 번째, 부모님 자신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인생의 좋은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말과 무언의 교훈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